여러분 안녕, 레나TV 레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채널에서 다른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한국에 어떻게 왔는지,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화 차이를 느끼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드렸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작 제 이야기는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영상들에서 중간중간 얘기한 적은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한국어를 왜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고 또 왜 지금까지 한국에 살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가끔 DM이나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한국에서 모델 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딱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무슨 에이전시 하나 잘 만나서 모델이 되고 한국에서 정착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제가 한 2011년인가 12년인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바로 미남이시네요 였는데요. 진짜 오래된 드라마잖아요. 지금 다시 생각하면 조금 어글거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그 드라마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그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유튜브에 한국어 강의도 없었고 공부할 수 있는 앱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어 대화 파일을 찾아서 제 핸드폰에 있는 모든 음악들을 삭제하고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계속 들었어요. 학교 갈 때도 됐고 집에 올 때도 됐고 그냥 거리를 걸을 때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대화를 그냥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그때 싸이월드도 가입하고 싶었는데 외국인이어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살던 크림반도에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기대하면서 찾아갔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학원이 아니라 한인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국어 수업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다른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예배 끝날 시간을 맞춰서 한국어 수업만 들으러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과 사모님 입장에서 제가 조금 얄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안 오고 한국어 수업할 때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혼자 공부도 하고 그 교회 수업도 듣고 인터넷으로 한국 친구들이랑 연습하면서 어느 정도 간단한 대화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한국어를 잘할수록 한국에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월급이 정말 낮았어요. 저희 엄마가 외과 의사셨는데 그 당시에 월급이 한 200달러가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진짜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정말 적었어요. 저는 아직도 사실 이게 좀 억울한데 엄마가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적게 돈을 번 게 아직도 마음이 아프네요. 무튼 제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이 비행기표를 사주고 어학당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 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한국어 학과 들어가서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 학과로 입학했어요. 그리고 만 17살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키예프로 이사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17살은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무섭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어를 더 제대로 배우고 싶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키예프에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그때 크림반도의 상황이 아시다시피 크게 바뀌었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저는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상황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결국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상황만 봤을 때 그 변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전 그때 모스크바에서 학비를 안 내고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소득도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고요.
그렇게 저는 모스크바에서 계속 한국어를 공부했고 2017년도에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됐어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에서 한 학기 정도 공부했는데 그때는 진짜 모든 게 신기했어요. 제가 드라마에서만 보던 나라에 직접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물론 여기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환학생이 끝나고 러시아로 다시 돌아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당장 다시 한국에 올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한국 대학교에 다시 입학하기에는 학비와 생활비가 너무 부담됐어요. 그래서 일단 러시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은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 정부 초청장학금, 지금 GKS에 처음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뭐 너무 슬프긴 했지만 일단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취직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다행히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2년 반 정도 일하면서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하고 뭐 사회생활도 배우고 제 경력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다니면서 장학금에 다시 지원했어요. 이번에는 전 한국 관련된 기관에서 일한 경력도 있었고 그리고 지사장님의 추천서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전 1차 심사를 통과했어요. 네,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온라인 면접을 보고 있는데 하필 인터넷 연결이 계속 끊기는 거예요. 화면도 멈추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면접 끝난 이후로 그냥 떨어졌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면접도 통과됐고 이제 대학 결과만 남았어요. 제가 지원한 학교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양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지원자들의 단체 채팅방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한 명씩 합격 연락을 받았다는 메시지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도 한양대 합격 문자가 왔어요. 와, 그때는 전 진짜 꿈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린반도에서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던 제가 이제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고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비행기가 계속 취소돼서 표를 몇 번이나 다시 샀고 환불도 바로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모아둔 돈이 이제 거의 안 남았어요. 진짜 장학금 생활비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시 한국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대학원 공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한국어를 상대화를 하는 것과 논문을 읽고 발표하고 연구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진짜 졸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주변의 분들의 도움을 받고 열심히 해서 결국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쯤 모델 에이전시에서 계약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모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한국학과를 졸업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석사까지 했는데 갑자기 모델을 선택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진짜 오래 했어요. 지금까지 쌓은 경력을 아깝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서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모델 에전시와 계약만 하면 일이 계속 들어오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에이전시는 여러 모델의 프로필을 보내고 결국 브랜드가 그 모델 중에서 선택해야 해요. 저도 에이전시에서 일만 기다리지 않고 SNS를 관리하고 직접 일을 찾으면서 계속 저를 알려야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한국어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모델 일이 단순히 포즈만 잘 취하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감독님의 요청을 바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저도 한번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이 다른 곳에 저를 추천해주거나 같은 브랜드에서 다시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건 기회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언어를 잘하면 단순히 말을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모델 비자로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 점수제 거주 비자를 신청했어요. 저는 정부 초청장 학생이고 한국에서 석사도 졸업했고 한국어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점수를 받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에이전시 계약서를 가지고 비자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델뿐만 아니라 광고, 유튜브, 한국어 강의 같은 일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만들고 다시 비자를 연장하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아마 모든 외국인들은 알 것 같은데 출입국 사무소에 갈 때 서류를 준비해도 괜히 긴장되잖아요. 저도 긴장하면서 제 활동에 대해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담당 직원분이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근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처음에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한국어를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다행히 정말 친절한 직원분을 만났고 부족한 서류도 다 잘 안내해 주셔서 결국 3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모델 일을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 인플루언서,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한테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처음에 그냥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로 처음으로 대화를 했어요. 원하던 시험 점수를 받았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뭔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어릴 때 혼자 한국어를 공부했던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도 조금 신기하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단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모든 과정들이 연결돼서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부모님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제가 사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사람이 뭔가를 정말 원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운명도 조금씩 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나였습니다. 안녕.